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 엔비디아 훈풍 덕에 정말 반도체 주들이 날아올랐던 하루였는데 내일 시장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장 전략부터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매수 꾸준했던 실적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예. 여전히 또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매니저님?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뭐 이런 거 좋았고, 반도체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꾸준했던 실적주 지속 관심이라고 키워드 잡았는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간의 매수가 좀 중점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요새 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만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또 보면은 반도체가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장비가 좀 올라가고 네. 뭐 소재가 좀 빠지고 그리고 어떤 건 또 안 올라가고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는데 한 5% 가까이 넘었는데 한 15만 원대가 이제 큰 엄청난 벽이다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중점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넘겼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내일 오늘 밤에 있을 그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시간에 9%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번 장에서 본장에서 9%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도 좀 올라주고 있고 개장전 거래에서도 지금 12%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본장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니저. 그래, 맞아요. 네. 9% 올랐는데 본장에서 만약에 9% 미만으로 만약에 올라서 끝난다. 6%도 되게 높은 상승이고 7%도 그렇게 높은 상승인데 그러니까요. 9%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 줬다 뺏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종목들이 그거에 대한 눈치 싸움이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9%라는 그 상승은 너무 높은 상승이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9%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덜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장전에 12%라고 하니까 네. 그게 만약에 본장에서 반영이 되면 반도체도 내일 좋겠죠. 그러면 내일장 눈여겨볼 섹터로 반도체 꼽아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도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곱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았던 되게 관심이 높았던 그러한 하나의 주제,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는데 그게 끝났고 이제는 26일 날 하는 정부 밸류업 시스템인데 그거에 따른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도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 전제가 뭐냐?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러니까 본장에서 잘 올라야 된다. 그래서 잘 오른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오늘 못 올라갔던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배터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중소형 배터리 종목 내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는 그 미국에서 IRA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수혜를 받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기술적 반등. 배터리가 기술적 반등한다면 좀 웃기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우르는 세 가지 큰 섹터긴 한데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섹터가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섹터에서 최근의 추세가 종목별 장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섹터에서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로 좀 눈여겨보자. 그중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 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저 PBR 관련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 바로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 다음 날에 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목표가가 21,200원이었어요. 근데 21,050원까지 딱 올라가서 아쉽게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8%대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네. 이 종목 리뷰 좀 해주시죠, 매니저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래나노텍도 약간 배터리, LFP 배터리에 포함되는 리튬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LFP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그게 지금 많이 수혜를 받고 있고 많이 올라갔는데 네. 국내는 그에 비해서 좀 약간 LFP 쪽은 좀 약간 소외됐었던 분위기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IRA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LFP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뭐랄까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리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원을 좀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산화 자원의 쪽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건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네. 급등해갖고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좀 내려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좀 순매수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종목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해줬다. 4거래를 연속 순매수 해준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연기금이 오늘 빼고 전 거래부터 시작해서 4거래를 연속 순매수 해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노란 박스권 안에서 충분하게 그 매수 구간을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라고 할까요? 분할 매수 구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드린 매수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탄력 나왔을 때 목표가 21,200원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G2파워입니다. 이 종목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15% 수익률 내고 있고 1월에 소개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뉴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올해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어요. 예. 네, R&D에 엄청난 금액을 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전 산업에서 되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2월 말부터 3월 초에 그 전기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그 원전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크게 날 것 같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그 전에 다음 주 정도에 선반영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네. 오늘 이런 소식들이 뉴스가 이거 말고서도 많은 원전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장 후반에 갈수록 그 그러니까요. 수급이 좀 빠지면서 네. 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윗골을 달고 내려왔지만 이 박스권 처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위에 상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상단 박스권의 하단이자 하단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에서 여기서 횡보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 기간을 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체코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이것도 아마 5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찰이 아마 4월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안 남았는데 네.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그냥 손을 빼진 않고 한국 너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3파전이었을 때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고 야 너희들 빠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거기서 이탈되면서 한국 쪽과 뭔가 협약을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원전 수주를 따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수혜도 이제 더 큰 기사화돼서 아마 3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 오랫동안 행보한 기간 2달 넘게 행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속 뉴스의 플로우가 쌓여지고 있는 가운데서 수급만 더해진다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의 시장이고 네. 저 PBR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도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급이 돌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원전 쪽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육성 전략에서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력으로서는 원전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엮어서 보시게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 박스권에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이미 15% 수익률 챙겨갔지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모아가 보자.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일 시장 시초가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현금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종목인데 네. 딱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소재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2차 전지 쪽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내일장 관심을 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와 배터리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PBR도 얘기 드렸고, 근데 그런 부분에 많이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엔비디아의 수혜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네.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단 부분이 있고, 조정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조정이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 국내 유일한 TMA 제조 가능 업체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은 반도체 사업과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 황산 리튬 쪽의 사업인데 네.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반도체 종목 한파다 하는데 소재 쪽은 또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매니저님. 근데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반도체 네. 쪽이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잘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뭐랄까 그 고객사 전구체 그 반도체 고객사들의 전구체 재고 비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 반도체가 이제 디램이 2월 달부터도 많이 팔리고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도 엄청 좋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황화리튬 사업의 성장성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 자회사가 지금 그 황화리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지금 캐파는 국내에서 가장 큰데 아직도 좀 부족한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캐파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보시면 너무 화려하죠.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오늘 좀 많이 매니저님. 올랐습니다. 근데 네. 전 고점이라고 쓰는 19,800원 정도 그 가격대를 가볍게 오늘 대량 거래, 엄청난 대량 거래 통해서 동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오늘 거래량 외국인이 61만 주라는 순매수를 해줬어요. 기간도 27만 주.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다 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반도체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 수혜를 받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에서 9% 이상 상승을 하게 해준다면 내일장도 반도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 정도에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24,000원까지도 가능한데, 짧게 한 23,400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을 좀 높이 잡아가지고 못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3,400원 정도를 디테일하게 잡고, 손절가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1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보시고,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개장 전 거래에서 1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엔비디아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전고점을 강력한 거래량과 수급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에 시초가부터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목표가까지 금방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투자 인사이트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예, 동 종목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의 그 밴드에서 MBN골드 강현균 전문가를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MBN골드 강현균 전문가를 검색하시면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9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색장 밴드 그리고 공개 방송 통해서 알찬 투자 전략,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